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 저는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제가 잠수탄주 할까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유튜브를 정말 오랜만에 켰어요.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왔어요. 성대결절이라는 그 후두부에 약간 그 조그만 결절이 생겼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목이 생명이고 목소리를 먹고 살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강연 일정도 막 잡혀 있고 계속 이제 목소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유튜브를 안 하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하다 말았나? 아니면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나?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은 그냥 약간 닭이 우는 소리 같은 걸걸한 허스키한 목소리, 평생 내보지 못했던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방송을 켰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6월 25일이에요, 벌써. 날씨가 후텁지근하고 장맛 기운이 이제 몰려오다 보니까 좀 더워요. 네, 더운데 짜증나는 더움? 옆에서 누가 말 걸으면은 신경 쓸라 하고 이렇게 싸움 붙을 것 같은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목에 좋은 거는 이제 다 해보고 있어요. 메밀차도 마시고 있고 평소에 좋아하지 않던 그 물도 많이 마시고 있고 심지어 되게 좋아하진 않았어도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먹었던 카페인 고함량의 달달한 커피. 의사 선생님이 결코 목에 좋지 않다고 해서 안 먹고 있고 그 예전에는 내가 그런 걸 다 섭취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과 달리 전문적인 방송인이었으니까 그냥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을 못 했네요, 제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목소리가 나오지만 한 일주일 그리고 요 며칠 전까지는 아예 이렇게 의사소통을 못해서 제스처로 이야기를 하고 네. 거의 이렇게 눈치로 이야기하고 와 목소리의 소중함이란 하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그래서 누구든 잃어봐야 그쵸, 그 감사함과 소중함을 느낀다고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네, 장마 이제 기운도 있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까지는 맘 놓을 상황이 아니고 경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름값은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 지방에 갈 때 한 번 넣으면 그전에는 갔다 왔다 왕복이 됐었는데 요즘엔 갔다가 오면서 그 기름불이 딱 이렇게 켜지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정말 지금 고물가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되게 힘든 상황들을 지금 같이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프리한 토크로 갈게요. 6.25 하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약간 연설, 웅변 뭐 그런 쪽으로는 어려서부터 남 앞에서 이렇게 오물오물 말 잘하는 이제 그런 아이로 통했으니까 예전에 6.25 때는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죠. 뭐 무찌르자 뭐 공산당 뭐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호국 안보 그 구호를 제가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보를 맞춰서 갈 때 이렇게 거리 행진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소리를 지르는 담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몇 년간은 그냥 6.25에 대해서 실제로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TV 매체에서도 그렇고 예전에는 6월 하면은 호국 보훈의 달 해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 영화 그리고 많은 뭐 좌담회 그리고 그런 6.25에 관한 다큐멘터리 그런 게 나왔었는데 몇 년간은 좀 잠잠했었는데 또 요즘에는 다시 또 약간 그 6.25에 대한 그런 것을 좀 많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자각을 하는 그런 때더라고요. 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현재도 전시 중입니다. 그걸 좀 명심을 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맘 편하게 발 뻗고 있다가 뭐 사람의 일이든 뭐 어떤 그런 상황이든 그렇게 당하더라고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 예전에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데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제가 이렇게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 중에 이제 생존해 계신 분들은 6.25 때 이제 전쟁이 이제 나니까 학업을 이제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피난처에 가가지고 임시로 설립된 그런 그 국민학교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랬던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의 교육열은 과히 전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재밌는 신조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시타비 들어보셨나요? 네, 카메라 이렇게 흔들리죠? 네. 자, 아시타비. 아시타비는 처음 듣는 말이라도 그 내로남불이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네, 나는 괜찮고, 그쵸? 내가 하는 행위나 이런 건 다 정당하고, 모든 원인이나 이유는 남 탓이다. 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양심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양심이라는 게, 뭐, 종교적 양심에서는 이제 그런 양심하고 좀 달리, 사람이, 이제 사람의 기본으로서 뭔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 그리고 불합리한 행동을 했다거나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 나의 마음이 좋지 않은 거, 그게 양심이죠. 그런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많아요.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뭐 유전인자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결국은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 착하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죠? 마음에 상처가 많이 남겠죠. 예,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유튜브에서 했던 이야기였는데 한 가지의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해보래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출장을 한 3일 정도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강아지한테 밥도 안 주고 깜빡 잊고 물도 안 주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출장에 승진이 걸려 있고 내가 그 어떤 계약 건수가 걸려 있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양심이라는 게 이제 뭐냐? 이 사람이 어떤 걸 포기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동물에 대한 존중 또 생명에 대한 존중 때문에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이 계약권을 포기하고 또 승진을 포기하고 그리고 밥과 물을 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강아지 키우는 거를 많은 이웃들이나 주변 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아지를 죽였을 때 그런 주변 분들의 시선도 아마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건 불구하고 내가 그 강아지를 처음에 샀을 때의 그 비용 그리고 강아지를 키우면서 들였던 그런 어떤 소모적인 비용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남의 어떤 시선만 생각을 하고 물을 주고 밥을 주러 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인간, 양심 없는 인간이라는 그 유튜브를 하시는데 굉장히 그 마음에 남았어요. 자, 사람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지 아니면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인간들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의 시간, 인적 자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관계 이런 거를 뭐든지 돈으로만 따지고 자기가 눈꽃만큼이라도 손해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 부분에서 더 이익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버려버리죠. 자, 우리가 가끔 보면요.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간질도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상종하면 안 되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또 굉장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와서 내가 그것처럼 행세를 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도 많다지만 그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좌절하고 마음에 상처가 남고 아니면은 가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고 병원 치료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스피치를 가르치지만 소통도 가르치지만 요즘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양심 없는 인간들 때문이에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건요, 정말 그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말할 때 전 잘 몰라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뭐 잘 읽어보지 않았어요. 뭐든지 모른다는, 네,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온 거죠. 자, 사람이라는 게 이건 이거고 저건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거절할 때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히고, 해줄 수 있는 건 해주는 거고, 그렇게 관계가 가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말이 앞뒤가 달라지면서 계속해서 모른다를 일관하는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 된 큰 사기꾼도 아니면서 잡스러운 그런 사기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귀에 담아서 경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상대방한테 내가 너무 피곤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내 마음속에는 아닌데 하면서도 생각을 못 드러내는 그런 분들은 결국엔 나중에는 마음의 병이 생겨버려요. 자, 아시타비, 내로남불 두 개 다 표준어가 아니기에 사전에 없는 조어입니다. 하나는 한자로, 하나는 순전히 우리말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의미는 대동소이니까 우리말 단어의 뜻을 한자로 바꿔놓은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아시타비, 자, 보면은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짜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하면서 사는, 자, 가끔 집중하는 거, 몰입하는 거, 그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름답지만 오로지 나의 이익, 남 따위는 필요 없고, 내가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서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먹고 살면 되고, 이런 그 아주 얌체 같은 족속들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의 유행어와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내로남불은 1990년대 우리 정치권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니까 그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수신문에서는 교수들께 의뢰해 매년 정초에 그 해를 상징할 만한 의미의 한자 사자성어를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엔 금년교수, 제가 21년도에 이 글을 썼더라고요. 906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아시타비라는군요. 본고장 중국에도 없는 말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라죠. 그런데 신조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되기는 역사 처음이랍니다. 이래저래 흥미롭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해도 사람들에겐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속성이 있죠. 그렇다면 어느 부류의 사람들이 남 탓을 제일 잘할까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정치인을 꼽을 것입니다. 전 요즘에 그 정치 프로가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는 걸까 이럴 정도로 그냥 스스로의 그 어떤 권리나 이득을 위해서 눈이 벌게가지고 서로 욕질하고 남 끌어내리고 그리고 남 탓하고 싸움질하고 창피한 것도 몰라요. 이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치판이. 네. 그러나 어째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남 탓을 하면 알게 모르게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화제에도 잘 오르고 눈에 많이 띈다는 얘기겠죠. 올 한 해 사자성어를 그걸로 정한 교수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제발 남의 탓, 남의 불륜이 없는 선명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일 것입니다. 2021년 새해, 제가 2021년에 그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썼던 글이네요. 코로나19와 함께 아시타비, 내로남불도 말끔하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정초입니다 하면서 예전에 제 그 잡지에 썼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불편한 목소리였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픈데 좀 한 표 던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미정이었습니다.